그 다음에 신속통합 현금청산자는 억울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받고 건물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면서 너희들은 다 싹 다 현금청산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올해 2024년도를 보시면은 1230 가구에 그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허가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이 비아파트가 여기서 많게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된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주택이 바로 비아파트죠. 비아파트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신속통합으로 정말 억울하게 현금청산을 당하신 분들, 이 분들이 구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 확실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앞으로 예비 투자자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사진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안내한 이 조정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 신청 안내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것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보냈다. 어디서? 서울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보냈을까요?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은 신통기획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진 파일에 보면은. 그런데 이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 처음에 추진했을 때 1차에서 3년 동안 소급 적용을 했었습니다. 정말 명백한 이제 위헌이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속통합 현금청산자는 억울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받고 건물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면서 너희들은 다 싹 다 현금청산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구제에 나섰습니다. 바로 현금청산 대상자 기준을 완화할 예정인데요.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사유재산 침해 끝판왕 신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신통기가 왜 사유재산 침해의 끝판왕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죠.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강화로 인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전세 사기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신통기죠. 신통기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강화되면서 정말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신속통합기획 피해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억울하게 현금청산을 당하시는 분들 한해서 구제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사유재산 침해 끝판왕 신통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사유재산 끝판왕이 신통기인지 보시면은 이제 신통기 이제 1차죠. 1차로 오세훈 시장이 처음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이때 권리산정 기준일을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2021년도 12월 28일 날짜로 서울시가 보도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이 신통기가 발표가 됐을 때 정말 큰 이슈가 되면서 접수한 구역이 바로 102곳이 접수를 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안에서 102곳이 접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치구가 52곳으로 추렸습니다. 52곳으로 추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21곳을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 투기 방지 대책 적용 예시라고 해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건축 허가 제한 이렇게 이 세 가지 항목을 이제 발표를 같이 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민간 공모 선정구역과 미선정구역 이렇게 둘로 나눠졌었죠. 이 선정구역이 말 그대로 21곳이 선정이 된 겁니다. 권리선정 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 제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바로 미선정구역까지 이 권리선정 기준일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 제한까지 같이 지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59곳이죠. 59곳 중에 21곳을 발표를 했고 이 59군데 중에 탈락한 미선정구역이죠. 미선정구역까지 이렇게 투기 방지 대책을 같이 적용을 시킨 겁니다. 정말 사유재산 침해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도 차단이 되고 그만큼 신축도 만들지 말아라. 미선정구역입니다. 확정구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선정구역까지 이렇게 투기 방지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보시면 이후 공모도 똑같이 적용을 시킨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이번 공모 미선정구역 이후 공모 시 신청구역의 권리선정 기준일은 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 2023년도 말까지 적용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진 파일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사진 파일에 어떻게 나와 있었나요?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임 이렇게 나와 있었죠. 말 그대로 23년 말까지 소급 적용시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정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소급 적용시켜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통기 1차가 발표가 됐을 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투기 방지 대책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2차죠. 신통기 2차가 발표가 되고 나서도 또 문제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22년도 12월 2일날 신통기 2차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1차, 2차, 1년마다 공모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공모 방식 1년마다. 그런데 22년도에 똑같이 발표가 돼서 선정을 했는데 역시 아래에 투기 방지 대책 적용 예시라고 하면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21년도에 투기 방지 대책 내용과 22년도에 투기 방지 대책 내용하고 이제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신속 통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바뀝니다. 신속 통합 수시 신청 전환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하던 신속 통합이 1년에 수시 신청으로 바뀐 겁니다. 보시면은 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 뒤에 수시 신청 전환 매월 선정이 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공모 접수에서 수시 신청으로 변경을 하겠다. 5월 8일부터 자치구 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23년도죠. 23년도 5월 달부터 수시 신청으로 변경이 됐다. 1년마다 공모 신청을 받던 것이 이렇게 수시 신청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권리 산정 기준일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21년도 12월 28일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 권리 선정 기준일을 22년 1월 28일로 적용을 하고 이 내용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24년부터죠. 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 자치구 추천일, 자치구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 선정 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서서 제가 23년도까지 권리 산정 기준일을 소급 적용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5월 8일부로 발표를 했지만 23년도 12월 달까지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그대로 소급 적용을 시켰던 거고 24년부터 소급 적용이 이제 없어지면서 자치구 추천일이라든가 별도 요청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왔죠. 23년까지 소급 적용시킨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24년도 올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소급 적용시켰던 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이 됐죠? 이제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한 겁니다. 우리는 몰랐다. 갑자기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졌는데 우리가 공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금 청산시키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되니까 완화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요번 이제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통기 개발 전 착공 신고를 이미 해서 건물을 짓고 있었던 분들이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통기 확정이 되면서 공사 진행 중인 빌라 싹 다 현금 청산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억울한 투자자분들, 억울한 건축주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겠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지면서 너희는 현금 청산이야 이래 버리니까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미선정 구역까지 권리 산정 기준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23년도까지는 아예 그냥 건물 짓지 말고 투기도 하지 말고 거래도 거의 완전 차단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자체가 정말 급감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에서 공급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그만큼 이렇게 투기 방지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안에 신축으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서울 주택 인허가 10곳 중 한 곳만 비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뉴스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서울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중로 2,990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허가권은 1,230가구에 그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택 공급난 심각해질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6년부터는 아파트 공급량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아파트조차도 공급량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아파트의 공급량은 언제부터 줄고 있었다? 바로 신속통합이 추진이 되고 나서부터 공급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죠. 급락하는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년도죠. 신속통합이 처음으로 추진이 됐던 연도입니다. 이때 인허가의 물량을 보면은 굉장히 많았죠. 29,598가구 이렇게 인허가 물량이 그때 당시에는 많았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인허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도에 어떻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강화되면서 인허가가 확 줄었죠. 1,738가구 이렇게 인허가가 확 줄어들었고, 23년도에는 어떻죠? 4,283가구 인허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를 보시면은 1,230가구에 그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허가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이 비아파트가. 보시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가 그 전부터 강화가 되면서 공급 측면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됐죠.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인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공급 자체가 정말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그나마 재개발 투자 수요로 인해서 공급은 어느 정도 되고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공급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착공 물량 자체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자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24년도에 1월 10일 날 일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이 빌라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택수를 제외시켜 주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발표죠. 주택수를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것은 이런 소형주택, 비아파트 관련해서 이렇게 규제 완화 방안을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일시 부동산 대책 안에는 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 방안도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비아파트 위주의 건축을 할 수가 있게끔 규제 완화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비아파트의 공급 자체를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만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빌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층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몇백만 가구가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서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갈 데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는 빌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죠. 이 공급이 된다라고 해서 주택이 바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 전세 시장으로 아니면은 임대 물건으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규제 완화 방안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제도도 완화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아파트에 대한 인식 자체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정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신속통합 기획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냐.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 신청 안내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상자 한해서 안내문을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도정법에 보면 77조의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을 받을 권리죠. 이 권리 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 소유권, 사용 승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등기를 치시는 거고, 이제 사용 승인은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된 거,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확보되지 못한 다세대 등의 신축 공동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등을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7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 승인이 되지 않고 거기에 등기를 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현금 청산을 당하는데 억울하게 소급 적용이 되면서,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해서 건물을 이미 짓고 있던 분들,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 대책 일환으로 동 규정에 따라 21년부터 주택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기준일을 고시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기준일 이전에 이미 착공 신고를 완료한 다세대 주택 등에 한해서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일을 조정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무조건 착공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주택에 한해 서겠지만요. 보시면은 이에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을 희망하시는 소유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 신청서를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겠죠. 아래 세부 내역도 나와 있는데요. 신청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진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21년도, 23년도 소급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연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24년도부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23년도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시면 도시정비법 77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현금 청산 대상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완료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당해 정비구역 지정일을 경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속 통합으로 확정이 된 날, 그날까지 사용 승인, 말 그대로 건축물이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지정일입니다. 신속 통합으로 확정이 된 날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신속 통합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기본 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역 지정이 되는 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완공이 된 건축물에 한해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래 내용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된 내용은 요거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 당해 구역 지정일 경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게 이제 중요한 팩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문구에서는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 희망하시는 소유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소유주 우편 전송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가 이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이런 우편물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은 분들께서는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못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자치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이것을 우편으로 배달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소유자분들이 구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꼭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모아타운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속통합의 경우는 도정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모아타운의 경우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추진이 되는, 각각 다르게 운영이 되는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통기획 사용 승인에서 착공 신고로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도정법, 도시환경정비법이죠. 7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추가로 항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아타운과 같이 사용 승인이 아니라 착공 신고로 이제 추가 항목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 안내문 받은 소유자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조정 신청하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된다. 왜?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받는 거나 현금 청산을 당하는 거랑은 정말 몇 억에서 몇십억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일 조정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피해 접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정말 많은 신속통합 기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 아니면은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피해 신고 접수가 되면은 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비 투자자 분들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무조건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억울하게 현금 청산 당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구제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3년 전에도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구제 방안이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 구제 방안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는 정비사업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재개발 활성화 정책 및 비아파트 완화 정책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도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대체주택이 비아파트도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주택이 바로 비아파트죠. 비아파트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만간 빌라 날개 달고 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6년부터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정말 없다시피 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비사업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놨다. 그럼 어떻게 돼? 그만큼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만큼 빌라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역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서울 핵심 입지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그만큼 수요가 몰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가 탄탄한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한강변의 희소 가치를 품은 지역, 아니면은 용산처럼 정말 80% 이상이 개발 호재로 둘러싸인 지역, 이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개발 가능성 높은 그런 예정 구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신속 통합 권리 산정 기준일 현금 청산 대상자 구제에 나선 서울시라는 내용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비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앞으로 사용 승인에서 착공 신고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내용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